아그들아,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왕초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실의 방 무제쌤 박무제입니다. 왠지 이 왕초보 영문법 강의는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중고등학교 특히 고3들을 강의하고 토플하고 토익을 강의를 했었어요. 한 십몇 년 토플 토익을 강의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강의가 편했어요. 쉽고 떨리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기초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쉽게 설명해야만 이해를 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일단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쉽다, 이런 걸 왜 하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가면은 내가 영어 문법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회화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학교 시험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밑바닥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영어 단어의 8가지 이름, 8품사가 있어요. 8개의 품사가 있거든요. 자, 8개의 품사가 있는데, 영어 단어는,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 감탄사가 있는데, 영어를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까지는 영어 문법이나 독해라든가 회화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감탄사는 사실 드물게, 아주 드물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저도 강의할 때는 8품사 중에서 7개, 감탄사를 제외한 7개만 영문법에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명사나 대명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그런 기능까지 하는데, 그런 건 차차차차 알아나가면 됩니다. 자, 처음에 1번에 명사에 대해서, 명사는 과연 뭐냐?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명사가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명사는 지금 쉽게 적어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 사람의 감정도 있고, 그죠? 어떤 개념도 있고, 이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서 저는 박무제니까 무제, 이름이죠. 고유명사죠. 박무제, 고유명사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 teacher, 일반적인 명사죠. 그 다음에 Korea는 역시 고유명사입니다. 한국. 그 다음 school, 학교, 명사죠. love, 사랑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 단어를 해석을 했는데, 뜻을 알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눈에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쉽게 말해서 추상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추상명사. 펫, 애완동물이잖아. 요즘 많죠?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동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또 명사는 나중에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하나, 둘, 셋, 넷.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한 개면 단수, 여러 개면 복수. 이렇게도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명사를 이렇게 나열을 쭉 해봤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대명사로 갈게요. 대명사는 문장을 쭉, 우리가 영어 문장을 쭉 쓰다 보면은 그 어느 명사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어민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이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똑같은 걸 적는 거를.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쓰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게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한다. 그게 대명사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앞부분이나 앞문장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가 대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학문적으로 틀렸다, 그런 거는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게 대명사구나, 이런 게 명사구나, 그렇게 쉽게 알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어는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무죄라는 고유명사 있어요. 앞에 무죄가 나서 무죄는 어떻고 저쩌고 또 무죄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무죄는 예를 들어서 부자다. 그는 건물이 두 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죄는 남자니까 he로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이걸 대명사라 그러죠. 그죠? 자, 죄인 여자죠. she로 받아줍니다. 느낌 뭐죠? 책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잖아. 사물이니까 it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또 책은 단수이기 때문에 a book 하면 it 이런 식으로. 만약에 books는 s가 붙어서 복수가 됩니다. 복수. 요거는 they로 받아줘요. 이렇게. 물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다르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따가 주격 목적격 하고 일단 books는 they 이런 걸 대명사로 해요. 그럼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무죄와 죄인이 나온다. 그럼 두 사람이니까는 복수가 they 되는 거죠. 물론 사물이 두 개가 나와도 그걸 복수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반복해서 다시 쓸 때 이걸 대명사라 그런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는 뭐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인칭이나 수는 단수 복수로 말하면 이건 단수 복수로 말하면 단수. 단수도 되고 복수. 우리가 수라 그래요. 격은 여기 나오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어른들은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와닿는 학생도 있고, 자, 1인칭, 2인칭, 3인칭이 영어에 있어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격이 있단 말이에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약간씩. 자, 1인칭의 주격일 때 단수는 I입니다. 근데 이걸 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냐면은 특히 문장을 학생들에게 해석을 해보라 라고 시켜보면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을 치려면 우리말로 영어를 옮겨야 되거든. 그냥 우리 소설책 읽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을 칠 준비되면 정확하게 시험을 치려면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주어에 붙는, 목적어에 붙는, 보어에 붙는 조사 같은 걸 붙이는 게 굉장히 서투릅니다. 요즘 애들은 과거보다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서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는 나는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걸 바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I는 나는 또는 내가입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문장에서 주어는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난 뒤에 앞에 는, 이가를 붙입니다. 철수는이 되죠. 철수가 두 개 되잖아요. 근데 철수은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는 조사를 잘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매끄럽게 연결돼 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나는 내가입니다. 마이는 나의가 되죠. 소유격은 뭐뭐의가 붙습니다. 나의. 미는 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형식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나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 아이의 복수는 위입니다. 위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our는 뭐예요? 우리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us는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되겠죠? 자,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you는 너가 단수거든요. you는 너의. you는 목적격은 너를 또는 너에게. you는 단수 복수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you가 복수가 되면 너희들은 you는 너희들의. 목적격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자, 3인칭 넘어갑니다. 그는 그가. his는 그의. him은 그에게. she는 그녀가. her은 그녀의. 목적격 her은 그녀에게. 그 다음 it은 그것이. it는 그것의. it은 그것에게. 자, 복수 있어요. 3인칭의 복수는 they,
그들은 사람이면 그들은 그들이. 사물인 경우는 그것들은 그것들이. 대열은 그들의 그것들의. 목적격 됨은 그것들을 그들을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것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것들에게. 여기서 3인칭 단수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중학교 기본 영어에서 우리 1인칭은 나를 말하죠. 복수면 위가 되는 거고 2인칭은 상대방을 말하기 때문에 you. 그러면 3인칭은 뭐냐?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걸 3인칭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가 되면 단수고 여러 개가 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가 3인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동사는 종류가 am, is, are 있어요. 이걸 보통 지금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나중에 이제 과거형을 또 배우게 돼요. 오늘 현재형에 대한 형태인데 am, is, are 있는데 이게 어떤 주어와 같이 붙어 다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주어 동사는 마치 연인 관계예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이 무조건 잘 붙어 다녀야 돼요. 같은 게 서로 어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I는 M하고 어울리죠. I am. I is는 없어요. I am. 근데 이걸 줄입니다. 원어민들은 줄여서 I'm. 또 am 하게 돼요. am. I am, am. 이런 식으로. I am a teacher. I'm a teacher.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그렇지. 뭐 그거하고 느낌 비슷하죠. am이죠.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죠. 그 줄이면 his, she's, it입니다. 근데 his는 요 단어는 나중에도 아시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요 his라는 요거 있죠. 소유격, he의 소유격.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시겠어요? 요 his라는 건 나중에 뒤에 명사가 와요. 소유격은 항상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근데 he is를 주는 his는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가 오는 게 아니고 he is는 he is를 주는 게 his입니다. 이거하고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she's도 마찬가지. she's는 she is를 주는 건데 이거는 헐이 따로 있으니까 좀 다르죠. he is를 주는 거냐 his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it is입니다. it is. it is인데 줄이면 it죠. 자, 이것도 헷갈려요. 요거 헷갈리죠. it의 소유격 it입니다. it 헷갈리죠. 이거는 원어민들도 자기들이 살짝 헷갈린대요. 그래서 요 he is하고 his하고 it is하고 it's 이 줄인 거냐 소유격이냐를 구분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we는 are습니다. 그 we're 되죠. you는 are죠. your. 그 다음에 they are는 they이죠. 근데 your도 지금 위에 보면 요거하고 헷갈리죠. 요거하고. 그죠? 요거 헷갈리죠. 발음이 꼭 우리가 원어민들처럼 굴러가는 발음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먹을 정도의 발음을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굴러가는 발음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음을 자꾸 연습하는 이유가 그건데 내가 굳이 미국 사람처럼 굴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을 다 들려주죠. 어떨 때는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도 들려줘요. 그러나 수능은 정확하게 발음해 줍니다. water 이렇게 발음 안 해요. water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리도록 발음해 주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급 회화자가 아니라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팔품사와 명사, 대명사의 기본적인 정의와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과 비동사를 살펴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복습하시고 왕초보분들은 또 외울 거는 외우시고 이렇게 하세요. 편하게. 여기 오늘 왕초보 1탄의 강의였습니다. 어떻게 만족이 되셨나요? 자, 우리 다 한번 한 발짝 한 발짝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영어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문제가 누구냐? 어법 해결사야.